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나구송가의 금송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송이라고 하는 나무는 우리 지구상에 참 오랫도록 살아남은 나무가 바로 이 금송이죠. 그러니까 신생대, 그러니까 수천만 년 전부터 우리 지구상에 살아서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있는 아주 신기한 나무가 바로 이 금송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이 금송은 이름에서 보면 여기 소나무 송자가 들어갔죠. 소나무 송자가 들어가서 사람들이 뭐 이게 왜 소나무냐 하는데 맞습니다. 이거 소나무 아닙니다. 소나무 아니고 나구송과죠. 나구송과이기 때문에 금송이라고 하는 때의 송자는 잘못 붙여진 거죠. 잘못 붙여진 이유가 이 금송이라는 이름은 일본에서 쓰고 있는 나무의 이름을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그냥 금송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소나무과 아니고 나구송과라는 것을 알고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송이라고 하는 이 나무는 일본이 원산지입니다. 일본이 원산지인데, 이 금송이라고 하는 이 나무는 나무의 모양이 상당히 아름답죠. 나무의 모양이 아주 아름답게 크면서, 그러면서도 병충해에도 아주 강한 나무입니다. 병충해에도 강하고 또 이 추위에도 아주 강한 나무이기 때문에 조경수로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금송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금송을 보통 공원이나 아니면은 학교나 아니면 골프장 같은 그런 곳에서 기념식수를 할 때 이 금송을 많이 심게 됩니다. 근데 이 금송의 잎을 보면은 잎이 아주 특이하고 신기하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잎이 아주 특이하고 신기한데, 보면은 잎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은 잎이 이렇게, 여기 잎이 하나가 있고 여기 잎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잎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잎이 하나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두 개가 합쳐졌기 때문에 잎이 아주 소나무보다도 훨씬 더 두껍죠. 두꺼우면서 두 개가 모여졌기 때문에 이 끝이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다. 한자로 요두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철을 할 때 그 요자를 써서 약간 들어간다 하는 이러한 요두의 형태, 오목하게 들어가면서 두 개의 잎이 가운데 요 선을 중심으로 두 개의 잎이 딱 달라붙어서 합쳐져 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잎은 보면은 이렇게 해까지가 올라오는데, 요걸 볼까요? 요걸 보면은 이렇게 해까지, 금년에 새로 돋아나는 해까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해까지의 끝부분에서 여러 개의 잎들이 이렇게 삥 둘러서 달리게 되죠. 이렇게 삥 둘러서 달리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한자로는 윤생이라고 합니다. 윤생하는 형태로 이렇게 잎이 달리게 되는데, 우리말로는 돌려난다, 돌려달린다 하는데, 이렇게 돌려서 삥 돌려서 윤생하는 형태의 이런 잎의 배열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보면은 이게 해까지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 해까지에 보면 여기 볼록볼록하게 나와서 이렇게 삼각형 비슷하게 보이는 요것이 바로 인엽이라고 하는 거죠. 한자로 인엽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비늘잎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까지에 비늘잎이 마치 벌레가 붙어 있는 것처럼, 벌레처럼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데, 요거 비늘잎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늘잎이 다닥다닥 달려 있는 해까지의 끝 부분에 여러 개의 잎들이, 잎의 숫자가 15개에서 40개 정도가 이렇게 쭉 돌려서 달린다. 그래서 여기서 돌려 달린다. 그래서 한자로는 윤생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돌려서 달린다.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잎의 길이는 16cm에서 13cm 정도 되는데, 이 잎을 아까 여기 하나, 두 개의 잎이 딱 달라붙어 있었다 그랬는데, 합쳐져 있다 그랬는데, 이 잎을 이렇게 칼로 잘라 보면은, 횡단면을 보면은 횡단면의 모습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움푹 들어가죠.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얕은 홈이 있게 됩니다. 이런 얕은 홈이 잎의 위쪽에도 있고 아래쪽에도 있고, 이렇게 위쪽과 아래쪽에 요 줄 부분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얕은 홈을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하고도 예쁜 잎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잎의 모양만 보더라도 참 이 나무는 참 예쁘다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금송의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은 마치 소나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일본 사람들이 이 금송의 송자, 소나무 송자를 이 나무에다 붙여줬는데, 이 금송은 좀 전에도 설명을 했듯이 소나무가가 아니라 나구송가죠. 나구송가이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재밌게 달립니다. 꽃이 달리는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가지의 끝부분에, 가지의 햇가지의 끝부분에 숫꽃 이삭들이, 숫꽃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모여서 달리는데, 그 꽃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숫꽃을 자세히 보면은 요 까맣게 돼 있고 요 하얀 부분까지 합쳐서 요게 이제 숫꽃이 하나가 되고, 요 옆에도 까만 요렇게 된 것이 숫꽃 하나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숫꽃들이 모여서 이러한 숫꽃 이삭을 이루고, 숫꽃 이삭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이런 숫꽃 차례를 이루게 되는 이러한 형태인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 까만 부분, 요 까만 부분을 우리는 꽃밥, 우리말로는 꽃밥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 요거 꽃밥이라고 하죠. 꽃밥이라고 하고, 꽃밥에 이렇게 하얀색에 이런 뭐가 날개처럼 붙어 있는 요것을 우리들은 한자로 인편이라고 합니다. 비늘 조각이라고 하죠. 이러한 인편이 붙어 있고 꽃밥이 있고, 요 속에 꽃밥과 인편 속에서 꽃가루가 나오는데, 이 송화가루죠. 송화가루 비슷한 그러한 꽃가루가 나와서 바람에 날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숫꽃 이삭, 그리고 암꽃 이삭을 보면, 암꽃 이삭도 마찬가지로 가지의 끝부분에 이렇게 암꽃 이삭이 달리게 되는데, 암꽃 이삭도 아주 예쁘고 특이하죠. 옆에서 보면 이렇게 길쭉한 타원형 형태를 하고 있는데, 타원형을 우리말로는 길게 둥근 꼴이다 해서 길둥근 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길둥근 꼴의 타원형의 암꽃 이삭이 길이가 3cm 정도 되는데, 암꽃 이삭을 여기 옆에서 본 거고, 이걸 위에서 보면은 아주 꽃이 아주 아름다운 장미꽃처럼 보이죠. 이렇게 장미꽃처럼 보이는 이러한 아름다운 암꽃 이삭을 가지 끝에 보통 이렇게 한 개 또는 두 개씩이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요것들이 바로 나중에 실편이 되겠죠. 요것들이 실편이 되겠는데, 열매가 되면 저것들이 자라서 이렇게 솔방울 열매가 되게 되는데, 요 솔방울 열매는 한자로 구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솔방울 열매라고 합니다. 솔방울 열매라고 하는데, 요 솔방울 열매의 요 조각 하나를 열매 조각, 한자로는 이렇게 실편이라고 합니다. 열매 실자를 쓴 조각편, 그래서 열매의 조각이다 해서 열매 조각이라고 하고, 요 솔방울 열매 조각 하나, 또 솔방울 열매 조각 하나 이렇게 솔방울 열매 조각들이 모여서 이러한 솔방울 열매 구과를 이루게 되는 이러한 열매 모양도 우리 소나무하고는 좀 많이 틀린 모양을 하고 있죠. 이런 틀린 모양을 하는 이런 예쁜 형태의 아주, 열매도 보면 마치 장미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아주 예쁘고 신기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키를 보면은 키가 30m에서 40m까지도 자라게 되죠. 그래서 엄청 높게 자라는 이러한 나무이면서, 이 나무는 늘 푸른 상록수입니다. 늘 푸른 나무이고 키가 큰 키나무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아주 신기하고 특이하고 재미있는 나무가 바로 금송이라는 나무였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 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